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 하나만 할게요. 알겠죠?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장 받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조금 할 거야. 일단 가영이한테 먼저 해볼 건데,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해볼 거야.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자, 그래서 내가 7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3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몫이 어떻게 돼? 2가 되죠? 소수점까지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럼 몫이 2가 되고요. 자, 땡땡땡 하면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이야.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진화하면서 5학년하고 6학년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나눗셈 했었죠. 맞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저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그때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나누는 수라고 해서 나누는 수. 이렇게 나누는 수. 맞죠? 자, 그 다음에 저 2라는 숫자를 우리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몫이라고 했어. 몫의 밑에는 뭐가 들어가죠? 미음, 오 하고 밑에 뭐가 들어가지? 그렇지. 감사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몫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새끼를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명칭 당연히 초등학교 때 배웠고 지금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건 이때 이 나누는 수하고 뭐의 관계, 나머지의 관계를 알아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항상 나누는 수가 더 커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6 나누기 3을 했어.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죠.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혹시 나머지 계산을 실수했을까봐 이거를 검산하는 것도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세 글자로 검산 혹은 검산법이라고 했는데 얘를 검산하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서 더하기 나머지를 하게 되면 그게 검산이었죠. 맞습니까? 이것까지 했을 때 우리가 나눗셈을 했다라고 했죠. 가영이 괜찮아? 이렇게 했었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앞으로 뭐냐? 다항식을 나눗셈 하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나눗셈을 이렇게 했었던 적 있니? 한번 보자. 내가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5로 나눠볼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뭐 했냐면 4를 곱해서 여기를 20 만든 다음에 나누기 5를 했어. 자, 3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23이 있어. 5가 있어. 내가 3을 곱했어. 자, 15라고 했어. 나머지를 8이라고 했어. 이렇게 나눗셈 한 적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나눗셈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계산했죠. 얘를 뭐로 만들어서? 4로 만들어서 얘를 20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만든 다음에 이때 나머지를 3이라고 수정했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였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그거를 전개하는 곱셈 공식까지, 그치? 이런 것들 배웠잖아. 자, 이제는 그걸 뭐 해보겠다? 이제는 나눗셈 해버리겠다라는 거야. 다항식을 나눗셈 하겠다. 그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 숫자랑 똑같아. 자, 우리가 뭐 하겠다?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나눌 건데 내가 첫 번째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할게. 함수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어떤 다항식을 fx라고 할 건데 내가 얘를 한번 네모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자연수를 나눗셈 하든 다항식을 나눗셈 하든 자, 나누는 수와 몫과 나머지가 존재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는 이 다항식에 대한 몫을 qx라고 정의를 할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때 생기는 나머지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rx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라는 거야. 선생님, 왜 qx, rx라고 하나요? 자, 우리가 다항식을 보통 표현할 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치? 자, x에 대한 식을 나눗셈 하면 몫도 x에 대한 식이고 나머지도 x에 대한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변수 x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두겠다는 거야. 괜찮아? 똑같이 볼 겁니다. 자, 얘가 무슨 수다? 나누는 수다. 나누는 수. 자, 그다음 qx라는 건 뭐다? 한 글자로 몫이다. 몫.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끼를 뭐라고 하겠다? 당연히 나머지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맞습니까? 아까도 뭐라고 했어? 나머지보다 누가 더 커야 돼? 나누는 수가 더 커야 된다고 아까 했었지, 그치? 자,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와 나머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게 뭐냐? 자, 나누는 수의
나눌수 2 차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의 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머지의 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반드시 나누는 수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자, 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내가 2x 세제곱이 있고 내가 얘를 x로 나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너네 나눗셈 할 수 있죠?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약분하게 되면 몇 x가 남아? 2x가 남잖아, 그치? 우리가 그 2x를 뭐라고 하겠다? 몫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가영아, 얘 약분돼서 우리가 2x 제곱이라고 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약분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가 없겠죠? 그쵸? 나머지 0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얘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근데 얘는 1차식이 아니라 무슨 수야? 상수죠. 1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할 때 종원아,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식이 되거나 혹은 상수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5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럼 얘는 최대 몇 차식까지밖에 안 돼? 4차식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에서 나눗셈 할 때는 나머지와 나눗셈의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그치?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의 뭐를 비교하겠다? 차수를 비교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야. 자, 내가 나눗셈 봐봐. 내가 2차식으로 나눗셈 했는데 나머지가 2차식이 됐어. 이거 나머지가 나눗셈이 안 끝난 거야. 나눗셈을 또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했으면 다시 뭐 해야 돼?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항상 늘 뭘 한다? 검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이 검산이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거 안 써요. 이렇게 표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산법을 써서 명확하게 등호로 나타내는데, 그럼 fx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더하겠어? 나머지 rx를 이렇게 더한 게 fx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연수 나눗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등호가 완벽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아까 예를 들어볼까? 2x 세제곱했고 얘를 뭐로 x로 나누었더니 2x 제곱이 되고 나머지 0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검산하게 되면 2x 세제곱은 x 곱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 정확하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된다고. 이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 식으로 쓰는 것보다 고등학교 때는 검산식으로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 서론이 조금 길었으면은 자 도대체 어떻게 나눗셈을 할 거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 자, 2차식 나누기 1차식을 해볼 거야. 이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예를 들어볼게. 예시. 자, 제가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자 x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눗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수배수 관계 이용해서 바로바로 나눗셈 했잖아, 그치? 근데 숫자가 커질수록 실제로 바로 이렇게 나눗셈 가능하니? 사실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고등학교도 똑같아. 우리가 기억자 써서 나눗셈 할 거야. 잘 봐.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나눗셈 할 거라는 거야. 누구로? 1차식인 x 플러스 3으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아까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했냐? 자, 5에다가 4를 곱해서 24하고 최대한 가까운 수를 만들었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는 자, 여기 있는 최고차항과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돼. 누가? 여기 x가 2x 제곱이 되도록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뭐 곱해야 돼? 2 곱하고 x 하나 딱 곱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분배 법칙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하고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제곱입니다. 자,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가연아,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얘가 소거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10x 되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라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남아있던 상수항 하나를 하나 더 내려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주는 거야.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1차식하고 여기 있는 1차식하고 개수가 똑같게 해야 되니까 몇만큼? 마이너스 10만큼 곱해줘야겠죠. 맞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x에다가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0이야. 위에서 아래 거 뭐 해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1 더하기 30이니까 31 이렇게 되겠죠. 아니? 자, 종원아,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무슨 항이 됐어? 상수항이 됐죠. 맞습니까? 차수가 더 작아졌죠. 그럼 나머지가 끝났다는 거야. 나눗셈이 끝났다는 거야. 근데 우리 뭐 해야 돼? 이거를 검산식으로 써야 돼.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몫이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하고 우리가 차수의 관계를 꼭 확인하라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눴는데 얘가 만약에 아직 1차식이야. 그럼 나눗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야. 자, 이제 밑에 볼 건데 제가 몇 번 볼 거냐면요. 45번 보겠습니다. 45번. 44번, 45번 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45번부터 볼 건데. 자, 앞에 봅시다. 45번. 자, 일단은 나눗셈식을 바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자, 몇 차식으로 나누고 싶다? 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싶다. 잘 봐. 2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제곱. 자, 원래, 가영아, 원래 여기 이 1차식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식 보니까 1차식 있어? 없죠? 중간에 비어있죠? 그러면 나눗셈 할 때도 비워주세요, 늘. 원래 1차식 자리를 그냥 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6이 될 거고.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제 나눗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자, 얘하고 차수하고 개수를 만족하게. 알겠죠? 같아지게 할 거야. 자, 2 하나 곱하고 x 하나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분배하게 되면은 2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자, 나누기 할게. 그럼 종원아 이제 위에서 아래 거 뭐 해야 돼? 빼야죠. 빼게 되면은 없어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5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6 내리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 호원은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곱해야겠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하고 x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야? 또 빼라는 거야. 자, 빼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9x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다 구한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못과 나머지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럼 답이 조금 다르네? 잘못 봤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거가 잘못됐어? 이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나도 못해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나도 몰랐어.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새끼가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요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보자. 얘들아, 몇 차식으로 나누었죠? 2차식으로 나누었죠. 근데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제대로 된 거죠. 그쵸? 네,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요 나눗셈에 대한 내용만 하고 그냥 끝낼 거라서 부담 없을 겁니다. 네, 저 솔직히 이렇게 있어도 고등반이 좀 더 좋다. 중등반이 좋긴 하지. 넓어서 거기가. 아니야? 나는? 여기가 더 나아? 모르겠어? 자기 주장이 없는 편이구나. 아니야, 자기 주장 해야 돼. 자, 지울게요.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44번. 자, 지금 44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3차식과 2차식을 나눗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 주어진 3차식을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자, 나머지는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호원아 얘는 3차식, 2차식, 1차식 항상 다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종원아 내가 나누려는 수에다가 나누는 수가 x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치? 뭔가 없죠. 그쵸? x제곱 플러스 3에 뭐가 없어? 1차식이 또 없잖아. 그치? 없는 거는 항상 자리를 비워두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야. 내가 306 곱하기 나누기 7 할 거야. 그럼 여기 0 빼고 써 우리. 여기 가운데 0 들어갔다고 빼고 써? 그건 아니잖아. 그치? 맞아? 자, 우리가 없어도 1차식의 자리는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종원아 우리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처음에 뭐부터 곱해야 돼?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x 곱하면 되겠죠. 그쵸? 자, x 곱하자. 자, 그럼 어떻게 돼? x 세제곱, 여기는 당연히 비어있을 거고, 자, 3x 이렇게 되겠죠. 가은이 괜찮아?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자.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x 하나 내리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누구랑 같아져야 돼?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없으니까 내두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 4개 빼자. 없어지고 x에다가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자, 못과 나머지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은 이게 끝이야. 어떨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심플하긴 하죠. 내용은 그냥. 자, 자연수 나눗셈 하던 걸 다음 식으로 바꿔서 한 거라서 그냥 천천히 나눗셈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밑에 47번하고 48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A를 BQ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야? 검산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알겠지? 검산식으로. 자, 우리 이거지. 실제로는 A라는 거를 내가 B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문제 의도가.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몫은 Q라고 나타낸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R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검산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47번하고 48번은 나눗셈을 진행한 다음에 검산법으로 꼭 나타내라는 거야. 얘들아, 검산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다시 전개하라는 거 아니야. 전개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뭘 또 전개해. 그치? 식의 구성만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책이 없는 내용 할 거야. 책이 없고요. 지금 12쪽에 있는 개념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고 시험에도 나올 거야. 이게 고등수학의 가장 치사한 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눗셈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천재는 아니잖아. 그치? 개념에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활용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디다가 필기할 거냐면은 다항식의 나눗셈 맨 위에 보면은 예시를 든 나눗셈 있죠. 그쵸? 거기 옆에 빈칸이 좀 크게 있지?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야. 자, 제가 적으라고 할 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보고 이해 한번 해보자. 자, 앞에 봐봐.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단어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물어봐도 돼요? 진짜 어려운 건데. 6의 약수가 뭐 있어요? 1, 2, 3. 맞아요. 4개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보자.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봐. 우리 그 6의 약수 구할 때 정말 바로 1, 2, 3을 바로 튀어나왔어?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요. 1 곱하기 6,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치? 맞아? 아, 그러니까 곱셈의 관계가 되었을 때 저 4개의 숫자가 다 약수가 되는구나 했었지 우리 옛날에. 그치? 맞아? 지금도 좀 숫자가 커지면 저렇게 약수 구하죠.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살짝 바꿔서 이번에는 7이라는 숫자로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둘 다 똑같은 식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식의 구성 자체가 얘들아 뭐랑 비슷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검산법하고 똑같죠? 맞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나누는 수가 되는 거고요. 자, 옆에 게 몫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지금 두 개의 식을 똑같이 비교했을 때 나누는 수하고 몫은 변했어.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지금 안 변했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게 되면 1은 항상 몇이야? 6이잖아. 그치?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생기는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의 곱의 관계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지금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 나 2배가 됐지. 그치? 맞아? 2배가 됐어요. 2배. 얘는 2배가 됐어. 자, 그랬더니 6에서 3으로 갈 때 몇 배가 됐어? 2분의 1배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검산식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누는 수와 몫이 항상 무슨 배다? 역수대 관계다라는 거야. 역수의 배수. 역수의 배수 관계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3배가 되면 얘는 3분의 1배가 돼야 돼. 얘가 만약에 100배가 됐으면 100분의 1배가 돼야 돼. 얘가 10분의 1배가 됐으면 얘는 10배가 돼야 돼. 이해됐니?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나머지는 절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왜? 몫과 나머지의 나누는 수와 몫의 곱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또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11이라고 한 숫자를 나타내 볼게요. 2 곱하기 5 더하기 1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내가 얘를 조금 변형해서 나타내 볼게. 자, 내가 얘를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내가 20하고 더하기 1 했을 때 자, 똑같은 식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너네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10 더하기 1, 10 더하기 1 똑같은 수잖아, 그치? 근데 그 원리가 뭐야? 봐봐. 얘들아, 2에서 2분의 1로 넘어갈 때 몇만큼 곱했어? 곱하기 4분의 1만큼 곱했겠죠?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몇 배가 돼야 돼? 아, 반대로 4배가 돼야 어떻게 돼? 나머지가 항상 변하지 않고 10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성질을 들.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지금 사실 나 지금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 풀 때 너네가 활용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자, 바로 검산식으로 쓸 건데 이제 적어주자. 자, fx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내가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어떠한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요? 자, 그럼 얘가 나누는 수고요. 얘가 몫이고요. 마지막에는 세 글자로 쓸게. 나머지 이렇게 될 거야. 나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똑같은 fx인데 내가 무슨 지랄을 했냐면 자, 여기다가 자, 뭐 했어? 내가 지금 나누는 수에다 2배를 했잖아요. 그치? 아니? 자, 그러면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돼. 역수배가 돼야 돼. 이해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 2분의 1qx가 되고. 자, 그럼 봐봐. 가영아, 둘의 곱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팁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2배가 됐다. 얘가 2배가 됐을 때 얘는 무슨 배가 됐다? 역수배가 됐다. 역수배. 옆에 2분의 1배가 됐을 때 자, 얘는 변해 안 변해? 얘는 그대로 항상 유지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냐? 자, 똑같은 fx인데 내가 얘로 나눴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k분의 1 x-a로 나눴다라고 해보자. 자, 몇 배가 된 거야? k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반대로 k배가 돼야겠죠. 종원이 괜찮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종원아, 나머지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늘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세 줄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몫과 나머지는 항상 역수배다. 자, 이거를 좀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나누는 수와 몫은 항상 역수배이다. 항상 역수배이다. 항상 역수배이다라는 거. 자, 요거 필요했어요? 요거 하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 유형이 아마 넘어가면 한 3개 정도밖에 없을 거니까 오늘 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요. 알겠죠? 하고 남는 시간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클리닉 조금 못하신 분은 그때 좀 마무리하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첫 번째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관련된 문제가 오늘 문제 풀 때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근데 이거 좀 기억해야 돼. 봐봐. 지금 어쨌든 뭐 배수가 됐을 때 몫은 역수배가 된다. 이거 머리로 이해하셨죠? 그쵸?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fx라고 하는 다항식은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요. 늘 그대로 fx가 유지됐을 때가 기준인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지웁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항상 보내드리잖아요. 제 유튜브 들어가면 고등과정 모든 영상 다 있어요. 너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골라서 보고 공부하셔도 돼요. 알겠죠? 무료입니다. 조회수 빨리 올려주세요. 구독자 1000명 찍고 퇴사해야 돼요. 알겠죠? 원장님 이런 거 안 보겠죠? 그쵸? 네. 원장님 보면 큰일 나요. 월급 깎여요. 자,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책이 없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잠깐만. 여러분 기준으로는 심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제 유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건데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볼게. 자, 어떤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인식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했냐면 xfx를 x-a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실제로 문제는 되게 길진 않죠. 그냥 두 줄이야.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나눗셈 처음 배웠을 때 이거 한 번에 푸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지금 배우고 방학 때 또 배우고 나중에 3월달 되면 뭐 우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어디든 가서 또 다시 공부할 거잖아. 그때 되면 이건 심화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문제 중 하나야. 지금 배울 땐 심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요 내용. 자, 얘로 나누었다.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다. 자, 나누는 수, 목, 나머지가 있다는 건 이건 검산법으로 식을 만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fx라고 하는 거는 x-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했던 거죠. 그쵸? 맞아?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봐봐. 내가 아까 나누는 수하고 몫의 몫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fx가 항상 똑같을 때였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지금 두 번째 식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fx에다가 뭐를 곱했대? x를 곱했대. 그치? x를 곱해주는 순간 원래 있던 함수에서 차수가 하나 올라가잖아. 그치? 만약에 얘가 3차식이었으면 4차식이 되고 2차식이었으면 3차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식에서 다시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목과 나머지의 크기가 그대로가 변할까? 변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차수가 올라갔다는 건 식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목과 나머지가 일정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x를 곱해주세요. x를 곱해주세요. 그럼 분배 법칙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곱하고 왜 이래? 자, x 곱하기 x-a 자, qx 될 거고요. 여기는 r하고 x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얘조차도 뭐로 나누고 싶대? 얘로 나누고 싶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얘로 나누었으니까 다영아 얘네들이 몫이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새끼가 나머지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나눌 거라고 했잖아. 그치? 얘가 몇 차식이야 얘들아? 1차식이죠. 근데 우리가 체크한 나머지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무슨 항이 돼야 돼? 상수항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아직 1차식이잖아. 아직 1차식이라는 거는 나눗셈을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빨간색 지울게요. 자, 노란색 지울게요. 파란색 지울게요.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있는 1차식을 한 번 더 나눗셈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써봐. Rx라는 1차식을 누구로 나누고 싶다고 했어? x-a로 나누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얘로 한 번 더 나눗셈을 해야 돼. 이해되니? 왜? 아직 1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R 곱하자. 그럼 Rx에 -AR 이렇게 되고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소거 되면서 AR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검산법으로 쓰게 되면 식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요. x-a에 qx가 될 거고 잘 봐. 자, 검산법 하게 되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이니까 r 곱하기 x-a 그리고 더하기 ar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종원아 내가 뭐로 나누고 싶다고 했어?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고 싶다고 했잖아. 얘로 나누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묶어야 돼. 이해됐니? 자, 얘로 나누었어. 나머지가 생기는 게 뭐야? 상수항이죠. 제대로 했다는 뜻이야 이제.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x-a로 나눈다고 했어. 그럼 묶어주면은 누구 남냐면 자, x 곱하기 qx에 더하기 r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노란색 묶었고 노란색 묶었으니까 x, qx, r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a, r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야. 봐봐 얘들아. 주어진 방식이 변했죠. 그럼 똑같은 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몫과 나머지는 뭐 한다고? 변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반드시 한 문제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결국 누가 몫이야? 이 파란색이 몫이 되고 이 핑크색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어때? 원래 주어진 식에서 다 변했죠. 맞습니까? 이거 필기해주세요. 네, 필기해주세요. 포스트잇 필요하죠? 네. 아, 내가 아끼는 건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담비 포스트잇. 이거 되게 아끼는 건데. 네,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이구, 3개 가져. 2개 가져. 뜯어진 대로 해. 3개. 하나 더 줘? 얘들아, 다시 멸종 위기입니다. 한정판이야. 다양하게 귀엽긴 하지? 중에 적었어? 아니, 내가 안 써봤지. 멸종을 일어나 안 쓰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네, 다 체크하셨으면은 20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0쪽. 네, 체크해서 20쪽. 네, 천천히 적으세요. 괜찮아요. 20쪽에서 105번 한번 살짝 봐보세요. 풀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주셔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네, 나머지 두 분도 필기 끝나면은 20쪽에 105번 한번 봐주세요. 20쪽에 105번. 20쪽에 105번. 자, 천천히 20쪽에 105번을 조금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항식 px를 2x-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이다. 105번. x p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지금 주어진 문장 두 개를 봤을 때 누구랑 좀 비슷해요? 방금 제가 심화 유형이라고 썼던 유형하고 조금 비슷하죠? 맞습니까? 자, 여기도 주어진 첫 번째 다항식이 px라고 돼 있어요. 105번, 20쪽에 105번. 자, 근데 두 번째 줄 가니까 px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x를 곱해서 차수를 하나 올렸죠. 맞습니까? 그걸 관련된 이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얘보다 조금 더 활용한 거야. 조금 더.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105번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알겠죠? 제가 웬만하면 B 플러스 풀어드리는데 내가 예시를 하나 줬으니까 105번을 하고 다음 시간 되면 얘들아 105번은 조교쌤한테 질문 받지 말고 저랑 합시다. 알겠죠? 채점을 해주실 거야, 그치? 맞거나 틀려나 상관없으니까 105번은 조교쌤한테 채점 받거나 재질문 하지 말고 저랑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12번, 유형 12번으로 볼게요. 자, 다항식의 목과 나머지 구하기.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게 나눗셈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저희가 여러분한테 맡길 거고요. 자, 유형 1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유형 13번하고 14번을 할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실전 트레이닝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제가 몇 개 더 풀도록 할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9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하라고 했던 거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9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x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내가 얘를 뭐로 나누었더니, 자,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3이고, 자, 이때 나머지가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다항식 a를 구하라고 돼 있어.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 해버리면 돼? 그냥 이항하면 되겠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해버리면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얘가 뭐가 돼? a 곱하기 2x 더하기 3의 형태가 됐잖아.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면 a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면은 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에서 나눗셈 뭐 하면 돼? 2x 더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결국은 뭐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크게 다를 거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계산했으면 좋겠고요. 자, 103번 보겠습니다. 자, 103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중간부터 밑줄 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 보면은, 자, 내가 px를 어떻게 했대? 자, x-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그 다음 나머지는 r이다. 자,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봐봐. 얘들아, 똑같은 px잖아, 그치? 맞아? 식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럼 아마도 나머지는 거의 안 변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얘는 뭐로 나누었대? 얘로 나누었대. 근데 호원아,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가 몇 배 됐어? 2배 됐죠? 그럼 얘는 반대로 2분의 1배가 돼야지.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지, 첫 번째로. 그치? 자, 그때 가은아,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어? 아, 문제에서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몫이 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몇 번?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0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되 채점 받고 오답은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자 21쪽, 그 다음 22쪽으로 넘어갑시다. 22쪽, 그리고 마지막에 23쪽 볼 건데요. 제가 살짝 봤을 때 126번 제가 할게요. 알겠죠? 왜 이상한 거 있어, 하나? 괜찮아요? 오케이. 126번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어떤 거 하실까? 일단 126번 먼저 할게요. 알겠죠? 126번. 그게 가장 까다로울 것 같아서. 준영아, 근데 언제 갈 거야? 와, 상남자네. 종원이는? 네? 근데 언제 갈 거야? 할 수 있어? 21살. 31살? 21살. 21살. 21살 너무 늦었다. 그치? 근데 좋습니다, 요새. 아주 좋고.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이미 얘기했나? 얘기한 적 없죠?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이거를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익으로 빠지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총을 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받쳐주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종훈이 키 몇이지? 180? 한 25kg까지 빼면은 공익으로 빠질 수 있어요. 저체중으로.
근데 그렇게 살찌거나 살이 빠져서 만약에 이제 군대를 안 가면은 이게 내가 알기로 6개월마다 다시 검사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억지로 뺀 건지,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안 오는지 그런 걸 확인해 실제로. 근데 만약에 종원이가 원래 평균 체중 뭐 65 정도 됐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막 30kg까지 빼서 뺐다. 근데 6개월을 보니까 이 새끼가 졸라 처먹어서 80kg가 됐다. 그럼 끌려가야 돼 다시.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적 있어. 선생님 조교였었거든 군대에서. 이렇게 막 본인이 막 있잖아. 이제 전투를 이렇게 신고 있어. 발이 왜 작아? 내 모자가 이게. 내 그림 이게 뭐지 이 그림이? 되게 빨간 모자를 막 쓰고 날아다니고 있어. 아무튼 그런데 그 훈련병이 온 거야. 훈련병이 왔어. 훈련병이 왔는데 이때 이제 공익 가는 애들. 그러니까 신체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그런 애들 왔는데 조울증이네 조울증. 조울증이 뭔지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웃다 우는 거. 웃다 우는 거. 근데 선생님 때는 조금 구타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어떤 선임이 있었는데 조울증,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했잖아. 많이 혼내가지고 우울하게만 만들었어. 그러니까 조증을 치료해줬어.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 항상 우울하더라고 얘가. 근데 진짜 갑자기 웃어. 그러니까 그 웃는 게 박장대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진짜 되게 진지해. 뭔가 뭐 내가 수업하고 있다? 그럼 진짜 피식피식 거려. 근데 그 선배의 훈련으로 우울하게만 만들어주더라고. 그 치료가 됐어. 정신과 치료가 됐어. 뭐 그런 썰이 있었어. 근데 진짜 다양한 사람 많아. 문신 90% 이상이면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쪽 엉덩이 두 짝 빼고 하면 돼. 그러면 안 갈 수 있어. 하나 더 있어. 엄마가 군인이면 돼. 엄마 군인이야? 아이요. 엄마는 이제 입대 못하니까, 그치? 실제로 어머니가 이제 현역 군인이시면은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아들은, 그러니까 면제인지 공익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고, 만약에 아빠가 국가유공자야.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막 다쳐가지고 이제 유공자 그 혜택을 받아. 그러면은 아들은 면제. 공익이라는 게 하는 거예요. 혹시 해당돼? 혹시? 혹시?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저는 뭐 예비군도 다 끝났고, 저는 이제 전투복 태워버렸어요. 좀 가라앉아서. 제가 언제 갔냐면 공부연도에 갔거든요. 몇 년생이야? 약간 짜증나. 너네 태어나기도 전에 나 군대 간 거야? 네, 나이 얘기는 그만하죠. 네, 수업할게요. 네. 자, 12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리구나. 빨리 은퇴해야겠다. 네, 나이 차이 나서 못 해먹겠네, 그냥. 자, 2x의 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이거 a 값을 찾고 싶어요. 앞에 봐봐. 내가 얘를 찾고 싶은데 주어진 힌트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단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1번하고 2번 이렇게 차례대로 풀 수 있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a의 값을 구할 건데 주어진 조건이 이거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일단은 가영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밖에 없냐? 근해 공식밖에 없어. 근데 근해 공식 하게 되면 딱 봐도 이거 무리수 나올 것 같지, 그치? 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치? 이거 언제 내제곱할 건데?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다항식을 활용하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이 뭐야?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 거잖아. 정말로 나눗셈 해보는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로 나눠보겠다? 이 새끼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x제곱 빼기 x 빼기 1 얘로 한번 그냥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그냥 노골적으로. 자,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2하고 x 제곱이 필요해. 2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혹시 덧셈 뺄셈 실수하면 같이 봐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날라가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 더하기 몇 x? 2x 하나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뭐 곱해야 돼? 빼기 x 곱해야 돼. 빼기 x 곱하게 되면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여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호원아 마지막으로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하나 곱해주면 되겠지. 괜찮니?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어떻게 돼? 2밖에 안 남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a라고 하는 이렇게 쓰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은 누구로 나눴을 때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된 거고 그때 생기는 나머지가 뭐가 돼?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맞아? 한 번만 더 보자. 근데 얘가 몇이라고 돼 있어, 가영아? 0이라고 돼 있으니까 0 곱하기 얘 하면 얘가 모든 간에 무조건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그럼 답은 인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숙제는 일단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책 볼까? 이렇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숙제 몇 쪽까지 냈냐면 50쪽까지 냈었고요. 미흡하신 분은 좀만 남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자, 다음 넘어가면 원주각입니다. 자, 원주각이 유형이 몇 개밖에 없냐면 10개밖에 없어. 이거 다 내면 딱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위바위보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동원이가 할 거예요, 오늘은. 자, 드로우. 자, 그러면 이기면 유형 6번까지만, 비기면 8번까지, 지면 10번까지. 아, 근데 어차피 얘들아, 오늘 화요일이죠? 만약에 오늘 숙제 여기까지 나가면 목요일날 숙제는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하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숙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목요일날 우리 학원 방학 숙제 나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방학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숙제가 여기까지면 그냥 미리 땡겨 하는 거야. 알겠지? 상관은 없어. 자, 쌤 믿지? 쌤 믿지? 네. 가위바위보? 안 믿네.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았어. 7번까지 괜찮을까? 7번까지 할게. 얘들아, 어차피 내가 만약에 7번까지 숙제 냈으면 나머지는 그냥 목요일날 낼 거거든? 너 어차피 이 단원 이번 주에 끝낼 거야. 알았죠? 야. 사람 죽이려고 그래. 비길 수도 있지. 왜 그래? 쌤 안 믿을 수도 있지. 너무 안 믿었다. 그래.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라이트 쌤은 일단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쌤 B는 유형 7번까지 할 거니까 유형 7번까지 할 거니까 59쪽에 39번까지. 네, 59쪽에 39번까지 하시면 되고 문제 그렇게 많진 않아요. 40문제도 안 되거든요. 39문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